70 넘어서 깨달았습니다. 평생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다 헛된 집착이었다는 것을요. 돈을 모으느라, 체면을 지키느라,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은 사람은 남은 인생이 오히려 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건강도 괜찮고 자식들도 잘 크고 먹고 살 만한데 왜 마음 한구석은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하루 뭘 해야 할지 막막하고 저녁이 되면 또 하루를 그냥 흘려보냈다는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고 자식들과 통화해도 뭔가 어색하기만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없고 책을 펴도 집중이 안 됩니다.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듯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다 나이 탓일까요? 70이 넘으면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며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이 70이 넘었는데도 매일 웃으며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더 잘된 것도 아닙니다. 건강이 특별히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합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며 남은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70 이후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까요? 그 차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단 6가지만 알면 됩니다. 6가지 진실을 깨닫고 실천하느냐, 모르고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당신이 왜 지금 행복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몰랐을 뿐입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만 쫓아가느라 정작 내 마음의 평온은 뒷전이었던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갔으니까요. 아이 키우고 돈 벌고 집 마련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깊이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니 달라졌습니다. 해야 할 일도 줄고 만날 사람도 줄고 시간은 많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막상 내려놓으니 남는 게 없습니다.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하루는 더 길어지고 삶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노년이 아니었는데 싶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 6가지 진실은 78살 한 어르신의 깨달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도 여러분처럼 오랜 시간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고 그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돈을 쓰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마음만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면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특별한 재능도, 많은 돈도, 대단한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6가지만 알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만약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소중한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70 넘어 깨닫게 되는 6가지 진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이분의 경험이 여러분께도 큰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78세 이창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가족을 건사했고 2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65에 가게 문을 닫고 은퇴한 뒤에는 그럭저럭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을 넘기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없고 공원을 산책해도 무료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자기 병 이야기, 자식 자랑, 옛날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 다른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 모아뒀습니다. 건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날마다 공허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다가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75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건강하시네요. 100세까지 사시겠어요. 순간 이 어르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세까지 산다고요? 아직도 25년이나 더 산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무료한데 25년을 더 어떻게 버티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가게를 같이 하다가 연락이 끊긴 최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분도 이제 80이 넘었을 텐데 어떻게 사시나 궁금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최 사장님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밝았습니다. 이창호 씨, 20년 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반가운 목소리에 이창호 어르신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무료해서 전화했습니다. 최 사장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그랬지. 한번 만나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날 2 사람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80이 넘은 최 사장님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창호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안해 보이십니까? 최 사장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70 넘어서 한동안 방황했어요. 매일 술만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만 죽이고 집에서는 짜증만 냈지요. 그러다가 75에 아내가 쓰러졌어요. 다행히 회복했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요. 무엇을 놓치셨습니까? 이창우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최 사장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첫째, 건강이 재산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밥 먹고 일찍 자고 술을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밝아졌어요. 둘째,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수십 명의 친구를 만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서너 명하고만 깊게 만납니다. 그게 훨씬 행복해요. 셋째, 완벽을 추구하지 않게 됐어요. 집이 조금 어질러져도 괜찮고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예요. 넷째, 과거를 놓아주는 법을 배웠어요. 예전에는 30년 전 실수도 생각나면 잠을 못 잤어요. 이제는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니까 훨씬 평온해요. 다섯째, 작은 것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됐어요. 아파트 경비원분께 가끔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이웃에게 반찬 좀 나눠주고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마음을 더 채워준다는 걸 늦게 알았어요. 여섯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예전엔 죽음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언젠가 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졌어요. 최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창우 어르신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헛되게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돈과 체면과 과거에 얽매여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창우 어르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고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이고 정말 마음이 통하는 두세 명하고만 깊게 만났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 매일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창우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100세까지 산다는 말이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70 넘어서야 진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젊었을 때 이걸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늦게라도 깨달은 게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창우 어르신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70이든 80이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6가지 진실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이제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우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78배 깨달은 6가지 진실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과 실천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기만 할 뿐 실천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는 순간에 가서야 후회합니다. 왜 진작 실천하지 못했을까 하고요. 첫 번째 진실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건강은 재산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싼 건강식품을 사고 좋다는 병원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30분 걷기,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이것이 전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일상적 건강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70 이상 어르신 중 매일 규칙적으로 걷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5년 이상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는 5년이 아니라 스스로 걷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5년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걷는다고 내일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100일, 200일, 300일 걷다 보면 어느새 몸이 달라져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명함이 많을수록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입니다. 100명의 얕은 인연보다 2~3명의 깊은 친구가 훨씬 소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질적 사회관계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의 폭보다 깊이가 행복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진심을 나눌 수 없다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반대로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이창우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수십 명의 친구를 만나며 시간을 보낼 때보다 최 사장님 같은 진심 어린 친구 한 명과 깊은 대화를 나눌 때 훨씬 행복했습니다. 관계의 질은 함께 보내는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느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진실은 완벽보다 평온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며 자신과 타인을 괴롭혔습니다. 집은 항상 깨끗해야 하고 계획은 틀림없이 지켜져야 하고 모든 일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벽을 추구할수록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조금이라도 계획과 어긋나면 스트레스를 받고 작은 실수에도 자책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완벽주의적 성향이라고 하는데 노년기에 이런 성향이 강할수록 우울증과 불안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적당히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훨씬 평온합니다. 집이 조금 어질러져도 괜찮고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70이 넘어서까지 완벽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편안함을 선택할 때입니다. 네 번째 진실은 과거는 놓아주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30년 전 실수, 20년 전 후회, 10년 전 아쉬움을 붙잡고 놓지 못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 과거의 일들이 떠올라 괴로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끝없이 자책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자책해도 과거는 그대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추사고라고 부르는데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반추사고가 심해질수록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철학자들도 이미 오래전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에 충실하라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햇살을 느끼고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는 것.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과거를 놓아준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을 인정하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마음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모으고 쌓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막상 모아놓고 보니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행복은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을 나눌 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손주에게 사탕 하나 건네는 순간,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순간, 경비원분께 커피 한 잔 건네는 순간, 그런 작은 베푸는 행위가 마음을 채웁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를 증명합니다. 나눔 행위를 할 때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큰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진실입니다. 베푼다는 것은 거창한 기부나 봉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도 베푸는 행위입니다. 그 작은 나눔이 쌓여 마음의 풍요를 만듭니다. 여섯 번째 진실은 죽음을 인정하면 삶이 더 소중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합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를 불길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철학자들은 이를 죽음을 통한 삶의 성찰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인 사람들일수록 남은 시간을 더 충실히 살아갑니다.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 6가지 진실은 비단 70 이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50대도 60대도 심지어 더 젊은 세대도 이 진실들을 알고 실천한다면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이 진실들이 더 절실하게 다가올 뿐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미루고 또 미룹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지금은 바쁘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미룹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70 이후에 이런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창호 어르신도 75에 깨달았고 그 이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0이든 80이든 90이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일 시작하는 것보다 오늘 시작하는 것이 낫고 다음 주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온 삶을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바꾸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이창호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78배 무엇을 바꾼다고 달라지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아침 산책부터 시작했고 아내와 차 마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1년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마음만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6가지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는 실천할 차례입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실천법입니다. 첫 번째 진실인 건강은 일상이라는 것부터 실천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여세요.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3번만 반복해도 몸이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세요. 30분만 걸으세요. 빨리 걸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걷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도 보고 새소리도 들으세요. 이렇게 매일 아침 30분을 걷다 보면 한 달 후 몸이 달라집니다. 숨이 덜 차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특별한 건강식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반찬 몇 가지면 충분합니다. 저녁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건강을 만듭니다. 두 번째 진실인 관계는 깊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안부만 묻지 마세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고민인지, 무엇이 즐거운지 진짜 마음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훈계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그 사람과 직접 만나세요. 식사를 같이 하거나 차를 마시며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전화와 만남은 완전히 다릅니다. 얼굴을 보며 나누는 대화에는 특별한 온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매일 저녁차를 함께 마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 느낀 감정, 작은 생각들을 나누세요. 50년을 함께 살았어도 서로의 마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을 나누다 보면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지 마세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서너 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서너 명과의 관계를 깊고 따뜻하게 가꾸는 것이 100명의 얕은 인연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세 번째 진실인 완벽보다 평온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만 계획하세요.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아침에 산책하기. 이것 하나만 계획하고 나머지는 흐름에 맡기세요.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집을 완벽하게 치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치워도 됩니다.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창밖을 보며 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자책하지 마세요. 약속 시간에 늦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넘어가세요. 그 일을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하며 괴로워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음에 조금 더 조심하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지세요. 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70이 넘도록 열심히 살아온 네 자신을 칭찬하고 위로하세요. 네 번째 진실인 과거는 놓고 현재를 사는 방법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과거의 후회가 떠오르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것으로 충분해. 스스로를 용서하는 연습을 하세요. 30년 전 실수든 10년 전 후회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세요. 과거가 아니라 오늘에 집중하세요. 차를 마실 때는 차의 온기를 느끼세요. 산책할 때는 바람의 감촉을 느끼세요. 밥을 먹을 때는 밥의 맛을 음미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현재를 사는 방법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면 내일은 저절로 옵니다.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1000년 전의 말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5번째 진실인 베푸는 것이 마음을 채운다는 것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아파트 경비원분께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반갑게 말을 거세요.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수고하세요라고 한마디 건네세요. 이런 작은 친절이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더 큰 나눔을 실천하세요. 이웃에게 반찬을 조금 나눠주세요. 손주에게 용돈 몇천 원을 주세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하세요. 베푸는 것은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이 편한 만큼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베풀문 의미가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눌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베푸는 행위를 할 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입니다. 6번째, 진실인 죽음을 인정하면 삶이 소중해진다는 것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조용한 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무엇을 이루었나, 무엇이 소중했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소중히 보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표현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삶이 짧다고 불평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하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낭비할 뿐이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것을 낭비하지 말고 소중히 쓰세요. 이 6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하나만 골라서 시작하세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2번째를 시작하세요. 천천히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것보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끄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세요.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창호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했고 1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70이든 80이든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6가지 중 무엇을 실천하실 건지 댓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1번, 2번, 3번 여러 개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약속이 됩니다. 댓글로 적는 순간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욱 유익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70이 넘어서도 매일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